네, 안녕하세요. 지승호입니다. 예, 인터뷰가 없을 때는 책을 좀, 매일 책을 좀 읽어주는 건 어떠냐, 난 제안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뭐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아나운서처럼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지만, 예, 매일 뭐 인터뷰가 없는 때는 매일 한 꼭지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읽어드린 그 인터뷰 특강인데요. 여기 파트 4, 인터뷰는 섭외가 반이다는 챕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섭외겠죠. 그분이 앞에 앉아 있어야지 그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뭐 인터뷰가 망하든 아니든 간에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뭐 최고의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섭외에 관한 얘기들을 좀 써봤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섭외입니다. 영화는 캐스팅이 반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속 캐릭터에 맞는 배우와 그것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스태프를 섭외하면 그 영화는 절반은 성공한 것이란 뜻이겠지요. 어쩌면 인터뷰도 캐스팅이 반 이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최보식이 쓴 최보식의 우리 세대 우리 산책이라는 책에서는 나는 종종 인터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아왔다. 인터뷰는 독백이 아니다. 상대가 없는 인터뷰는 없다. 취재 상대를 인터뷰 자리로 끌어내지 못하면 인터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대로부터 인터뷰를 거절당한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그 상대를 드러내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예외적이다. 원하는 대상을 인터뷰 자리로 불러내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최보식 기자가 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쓴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뷰는 일단 인터뷰를 불러내 자리에 앉혀 성립될 수 있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섭외가 중요하죠. 물론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인터뷰어는 상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재반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섭외력을 키워라 라고 써봤습니다. 누구나 섭외할 수 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 인터뷰 기사로 큰 가치가 없겠죠. 자신만이 섭외할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영화나 만화, 인디음악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그 분야에 특화된 인터뷰어로 인정받는다면 섭외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최근 매체의 힘과 인터뷰어의 섭외력을 엿볼 수 있는 기사는 한겨레 토요판에 연재되는 이진순의 열림입니다. 비교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효암학원 이사장 최형국 선생을 시대의 어른으로 재조명받게 하는 인터뷰,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김민기 선생을 지면으로 끌어내는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인터뷰어로서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인터뷰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인터뷰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만으로도 그 인터뷰의 의미는 큽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있어 본인이 매체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 있는 매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 가족의 탄생, 만추를 연출한 김태용 감독을 섭외하는 경우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조선일보 기자로 있을 때 가족의 탄생을 보고 너무 좋아서 김태용 감독에게 인터뷰를 청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력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 인터뷰를 섭외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도 그 인터뷰를 거절당했습니다. 섭외 전화를 받은 김태용 감독이 이동진 기자님은 좋아하지만 조선일보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답했다고요. 김태용 감독의 경우 영화 스타일도 그렇고 평소 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 않은 편이었으니 매체로 인해 인터뷰를 거절당한 그의 충격은 컸을 테지요. 나중에 혹시 그때의 경험이 이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좋아하는 감독 인터뷰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라고 이동진 기자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는 그런 면도 일부 작용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소문을 내라 라고 꼽아왔습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광장에 서서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와서 조언을 해준다는 거죠. 소문을 낸다고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 인터뷰가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에게는 딱 한 번 그런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사인 차영석 기자가 저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누구를 인터뷰하고 싶은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해철 씨를 위해 책 한 권을 엮을 수 있을 만큼 길게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거짓말같이 신해철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하마터면 당신이 신해철이면 난 서태지다 라는
인터넷 게시판식 댓글 반응을 보일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얼마 전에 있던 시사인 인터뷰가 번뜩 기억에 나서 느긋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죠? 책 한 권 같이 하자고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 어떠세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제가 아끼는 인터뷰집 중 하나인 신해철의 쾌변 독설이 출간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부터는 또 다음번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